자, 오늘은 그 457강이고요. 그 주자의 강령, 그러니까 그 역설 강령, 그러니까 강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주역을 읽는 핵심이거든요. 즉 가이드라인이랄까, 아니면 머릿말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 지침서격인데 이 주자의 핵심을 오늘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즉 주자가 생각하는 그 주역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자, 화면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 교재로는 124쪽이고요. 그 원래 책, 주역책으로는 152쪽입니다. 즉, 우리 교재는 124쪽입니다. 이제 주자의 강령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성인이 장력지초, 성인이 역을 지은 처음에는, 역을 만드신 처음에는 대개 어떻게 했냐면 앙관부찰, 요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뭐 개사전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앙관은 말 그대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봐서 뭐 별자리라든지 해와 달의 움직임을 아는 거, 뭐 이런 것을 앙관이라고 합니다. 부찰은 살피는 겁니다. 그 땅을 보고 아래를 보고 살피는 겁니다. 즉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비가 물이 흐르고 이런 관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즉 앙관부찰이라고 이건 단어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거같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외워둬도 좋습니다. 앙관부찰을 해서 하늘을 보고 땅을 살펴서 견득 영호천지지간에 영호 견 영호천지지간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영은 가득할 양말 가득 찬 것이 무비 이름이량의 이치가 아님이 없음을 견득 알았다. 견득이 요 단어가 요까지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즉 다시 천지의 사이를 가득 찬 것이 하늘과 땅을 봤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게 있는데 그거는 모든 것은 결국 한 개의 음과 한 개의 양의 이치, 음양의 이치로 다 돼 있더라. 그거를 발견하셨으니 누가? 성인이 발견하셨으니 유실이면 이러한 이치가 있으면은 그에 따른 상이 있는 것이고 이치가 있으면 상이 있고 또 그러한 이러한 상이 있으면은 또한 거기에 맞는 수가 곧 그 안에 그 안에 있으니 참 멋지잖아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문장이 좀 길어서 조금씩 자꾸 생각을 해. 자, 다시 이치가 있으면은 상이 있고 이치가 있으면 그 이치에 맞춰서 상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막아야겠다. 그러면 댐이 필요하잖아요. 뭐 가림막이나 그러면 그런 또 댐이 있으면은 댐에 따른 그 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댐을 상징하는 숫자가 또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니 하도와 낙서만 위헌 그러한 것만은 특별히 아니다. 특별히 하도 낙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데 다 있다는 거지. 모든 거에. 다만 하도와 낙서의 설명이 잘 되니까 하도와 낙서를 갖고 설명한 것 뿐이지 하도 낙서 말고도 많다.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다. 컵에 보니까 뭐 대단한 이치가 있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볼펜이다. 볼펜도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볼펜은 다 볼펜이나 컵으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은 하다. 근데 하도와 낙서가 제일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대개 수라고 소위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 그래도 많이 쓰는 단어죠. 소위 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여기서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이치가 있으면은 상이 있고 상이 있으면 수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다만 이 기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분한 절도처 기라고 하는 것에 분하는 경계입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경계가 있잖아요. 여름과 겨울 경계, 낮과 밤 이런 경계. 그 기운이 분한되는 것, 좀 나누어지는 거에 절도, 절도가 되는 것이니. 예를 들어서 우리 절도라고 하면은 그 24절기 같이 그 계절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 모든 것을 나눠지는 것이니 극양 양을 얻으면은 반드시 기수가 되는 거. 기수가 뭐죠? 홀수 1, 4, 5, 7, 9. 양 움직이는 거는 다 움직이는 거는 밝은 양이라고 하는 거는 다 기수가 되는 것이고 또 음을 얻은 거는 곧 반드시 우수가 되는 거죠. 짝수가 되라. 헐. 모든 것들을 요거 이게 수를 이해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정말 이거 생각도 어렵습니다. 자, 아유 너무 하기 좀 그런가? 자, 수라고 하는 거는 이가 분한, 나눠지는 거, 구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 1월과 2월 나눠지잖아요. 근데 1월 30일하고 2월 1일이랑 딱 하루 차이밖에 안 나요. 그죠? 근데 우리는 1월과 2월이라고 딱 나누잖아요. 숫자 2하고 3을 보면 2하고 3도 얼마나 많아요? 2.1, 2.5, 뭐 2.999 무지 많겠죠. 근데 2와 3이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것이 분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그 2하고 3이 있는데 2.1은 어디에 속하냐? 그럼 굳이 나는 2에 속하냐? 2.4는 2. 그럼 2.6은 어디에 속하냐? 오히려 3에 속한다고 얘기하겠죠. 그죠? 우리 보통 말. 그럴 수도 있고 앞에 숫자를 더 중시해서 2.9까지 다 2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 어쨌든 이가 분한되고 하는 절도가 이게 바로 수를 의미하는 것이니 양을 얻으면 홀수, 음을 얻으면은 짝수가 되더라. 요거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물건들이 모든 만물 여든 물건이라서 만물이라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모든 만물이 모두 다 그러하지만 특히 도서가 뭐죠? 하도와 낙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는 게 도서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서관, 즉 하도와 낙서가 특별히 교묘해서 매우 정교하고 교묘해서 드러났을 뿐인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렇지만 하도와 낙서가 특별히 더 기기묘묘해서 더 잘 드러난 것뿐이다. 이때에 성인이 하도낙서가 특별히 그러니까 하도낙서를 가지고 성인이 특별히 인지 그거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도 낙서를 가지고선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거기에 인하여서 그 원인이 돼서 즉 하도 낙서를 가지고선 획괴 괴를 그리셨으니 기시야 그 처음엔 어땠냐면은 다만 일기 하나의 빗수를 그려서 즉 홀수 짝대기 하나를 그려서 이 양을 상징해요. 여기 상은 동사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면은 일기 하나의 홀수를 그려서 양을 상징하셨고 또 일우 그러니까 짝대기 2개짜리 가운데 뚫려 있는 거 일우를 그리셔서 음을 너도 상징하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과 일량, 즉 홀수 짝수,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짜리 양유와 음유로 표현했을 뿐이다. 다만 잠깐 겨우고 유양 2개가 되면은 2개가 있을 것 같으면은 곧 그거는 4개가 되고 또 잠깐 순간 계속 흘러간 2개, 4개 하는데 잠깐 2개 했다가 잠깐 멈추나 보지. 그 찰나의 순간 이 2개가 곧 4개가 되고 음양이 그 사상으로 나눠지는 걸 말하죠. 또 이 4개가 있으면은 곧 8개, 사상이 8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거를 따라서 재배지, 거듭 배지, 더블로 할 것 같으면 곧 그, 그것이 16개가 되고 된다. 대개 무짐지정 조짐이 없는 가운데로부터 조짐 그 안으로부터 무궁지수, 끝이 없는 수가 끝이 없는 수가 이미 다 갖춰져서 특별히 안배는 미리 계획해서 다 조정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미리 배치는 안배하질 않아도 그 세력이 요, 그, 용이가 뭐야? 이거. 그 세력이 그만두는 거를 용납하지 않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꼭 마치 호랑이 기호지세라고 그러죠. 호랑이 타면은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듯이 이거는 숫자가 자동으로 분화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 원자포탄 터질 때 핵분해 일어나면 멈출 수 없듯이 뭐 이제 예를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죠. 획괴, 괴를 그린 것이 이미 완성이 될 것 같으면은 곧 그거는 괴가 완성이 됐으니까 성립이 되는 순간 그 안에는 길과 흉, 기람과 흉함이 재리 그 안에 있으니 대개 음양이 왕래해서 음과 양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거 기간 그 사이에 교합해서 서로 그 차모착중 같이 서로 막 교차가 된단 말이야. 교착이 되면 그 때로 볼 것 같으면 그 시기로 볼 것 같으면은 소장 없어지고 사라지고 커지는 소멸되고 자라는 것이 부동 같지 않음이 있어서 장자 더 커지는 것이 곧 주가 되고 사라지는 거는 곧 객이 되며 자, 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건데도 점점 자라나는 것이 주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는 객, 손님은 떠나잖아. 그래서
주객으로 구분을 했고, 또 일에 있어서는 일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 어떤 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당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세수하듯이, 뭐 아니면 졸리면 자야 되지. 뭐 예를 들면 당연한 거. 또 당연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혹 다름이 있어서. 때로는 당연하거나 때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이런 거지. 음, 불가에서 살인을 하지 마라. 모든 종교가 살인을 권장하지 않아. 당연하지. 살인을 권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해? 외적이 쳐들어오면 적군을 사살하는 걸 박수받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때와 장소에서 달라지는 거야, 기준이. 그래서 당부지 혹이 당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혹 서로 다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살인이 어느 때는 살인은 안 되죠. 어느 때는 살인하는 게 더 좋아. 왜? 악당을 물리칠 때는 살인을 더 권장을 해. 그지? 외적을 물리치거나 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당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곧 선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악이 된 선과 악을 구분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선이고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악이. 그게 선악의 구분입니다. 자, 주객의 구분과 선악의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니 즉 이 주객 손님과 아까 그 점점 커지는 것과 소멸되는 것 주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원래는 있었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이게 다른 들어온 놈이 점점 커지면은 그놈이 주인이 되는 거야. 웃기죠?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민족이 살았어. 근데 B라는 민족이 들어왔는데 B라는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A라는 민족은 숫자가 줄었어. 그럼 누가 주인이 돼? B라는 사람이 민족이 주인이 되는 거야. 그 주객이 전도돼 바뀐 거지. 예를 들어서 주객과 선과 악 당연히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선악이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이 나아가서 이제 그런 판단에 즉 나아가서 길과 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흉이 왜 드러날까? 주역에서 점점 커지고 자라는 거는 길한 것이고 줄은 거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냐? 그리고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되는 것, 선과 악 그런 거에 따른 길과 흉함이 드러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팔계가 길흉을 정한다라고 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길과 흉함이 이미 결정돼서 어그러지지 않으면 이미 정해졌어. 그 당연해. 이러면은 이지입사 이것으로서 일을 세우고 일을 만들고 대업 정도면 이제 더 나라를 세우거나 더 큰 일이겠지. 대업이 자차생이다. 이것으로부터 생겨날 것이니 이거는 곧 뭐 성인이 역을 만드셔서 여기다 요 교자는 하여금 교자입니다. 보통 가르칠 교자죠. 학교할 때 이 교자 학교란에 교원 교수 할 때 가르칠 교자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여금 백성으로 하여금 점을 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점을 쳐서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을 열어주고 백성이나 어리석은 사람 있잖아 점을 쳐서 야 너 지혜를 주는 거야. 너 일리 가면 함정에 빠져. 그냥 가지 마. 이런 지혜를 주역을 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을 개발시켜 준다는 거는 이제 열어주고 깨우쳐 주고 또 천하의 뜻을 올바른 뜻을 정은 이건 당연 사람이 어떤 천하의 뜻이 뭔지 몰라. 그러면은
치산치도하듯이 물을 다스려야 되고 산을 잘 다스려야 돼. 나무도 심고 그런 뜻을 나라가 흘러갈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그게 국시를 정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천하지지를 정해주며 누가 주역을 통해서 천하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이룬 거. 우리가 큰, 큰 목표를 정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 자, 지금 여기가 뭐 분량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자, 그냥 좀 나갑시다. 다만 복희로부터 이하라는 건 이제 복희씨 이후라는 얘기지. 복희씨부터 뭐 문왕, 주공이 흘러오다 이런 거는 이하는 다만 복희씨가 처음으로 이거 교정했는데 이게 이상한데? 잠깐만. 음. 하가 맞아. 어, 요거 교정해야 돼. 맞아. 복희씨 이후로는 복희씨가 처음 만들었으니까 복희씨 당시에는 다만 이 육획 문자가 없었고 획으로만 그었잖아요. 육획만이 있었고 미유 문자 가전 문자로서 가히 전해지는 바가 있지 않다가 문자가 없었으니까 도득 문왕 주공 문왕과 주공에 이르러서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르러서 곧 계지사 글로써 계 그, 매달고 표시가 되죠. 그때 괴사와 효사로 처음으로 글로 표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성인이 괴를 베풀어서 괴를 만들어서 복희 씨가 괴를 처음 만들어서 관상 그 상을 보아서 계사 그 계사정 괴사 뭐 효사 이런 계사 글을 쓰셔서 관상하고 상을 보고 글을 쓰셔서 괴사 효사를 써서 길함과 흉함 길흉을 밝히었다고 하신 것이라. 대개 이 괴에서 미획 이 괴가 그려지지 않은 것 때는 그려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획이 그려지기 전에는 관 천지 자연지 법상 천지와 하늘과 땅 사이에 자연적으로 생긴 법상을 관 보는 거로 인하여서 인이 여기까지 걸려요. 그래서 획 그리셨고 급기 획계 급기 기회 이미 획을 그은 괴를 그은에 이르러서는 여기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괴에 한 괴의 상이 저절로 있게 돼. 자, 하나의 괴에 하나의 상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이니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육의 형사, 이때는 형체가 있는
뭐라고 보내겠나? 형체와 유사함. 형체와 유사한 것이 있음을 잃은 것입니다. 상이라는 거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지. 근데 진짜와 물체와 비슷하게 연상을 수가 있게 만들잖아.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그 상에 지금 나아가는 거야. 성인이 그 상에 나아가서 명지명, 예를 들어서 뭐 쥐레복개, 뭐 수풍정개, 화풍정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셨으니 효의 효가 진태, 효가 나가고 물러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할 것 같으면은 즉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산지밖에나 지레복개와 같은 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의 진태, 산지밖에가 지레복개는 어떻게 돼?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공유 끊고 끄고 자 산지밖에는 음유가 많아서 양유가 하나밖에 없어. 딸랑딸랑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지뢰복개는 자 개수로는 똑같아. 음유 5개, 양유 1가. 음유 5개, 양유 1개일 뿐이잖아.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양유가 제일 꼭대기 되는 게 산지밖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깎아먹는다는 뜻이 산지밖에는. 그래서 뭐 우리 권생처럼 그, 어, 어, 뭐야 과 갑자기 생각나네. 그 큰 과일은 따지 않는 석고불식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괴가 이건 사실은 그 12몇 궤도에서 양효가 많아지고 음효가 양효가 음과 양효가 많아지고 줄어드는 거에 따른 표현일 뿐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요거 지뢰복귀는 양효가 생겨난 거 다시 생겨난다 라는 거를 말하는 거. 산지밖에는 깎여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괴의 이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은 효의 진태로 말할 것 같으면 효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줄어드는 양유가 많아지고 음유가 줄어드는 뭐 이런 것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한지 밖에나 지뢰복개와 같은 유형이 되고 또 그 형체가 그 소사 그 형체가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또 말할 것 같으면은 화풍정개나 수풍정개 같은 유형이 이런 것입니다. 예, 정개는 화풍정개 같은 경우는 예, 이 화풍정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옛날 뭐랄까 그래서 내가 그림 솜씨가 없어서 이런 솥단지 보면 밑에 그 발 있고 이게 다리가 있고 이게 밑에서 막 불 떼서 이렇게 끓이는 거 뭐 생각나요? 요게 이렇게 그렸지만 요게 다리래 다리. 그리고 이게 끓여갖고 이렇게 여기 잡아다니까. 그래서 이게
솥의 모양이래. 이게 화풍전개. 이렇게 만들었다. 수풍전개는 어떠냐? 수풍전개는 이게 우물정자잖아. 그제? 이게 수풍이기 바람도 되지만 나무도 되고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솟구친다. 이건 물이고 샘물이라는 건 물이 솟구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무 그 우물을 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항상. 그래서 그 수풍전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그 형체가 비슷한 것으로서 형체가 닮은 것으로서 그 말할 것 같으면은 그 화풍전개나 수풍전개와 같은 유형이 바로 이런 것이니 이런 것 같은 것이니 이것이 곧 이거는 뭐야? 복희씨가 괴체지 전 괴체의 전체 예를 들어서 그 대성집계라고 하죠. 육효로 만들어져 괴 전체에 나아가서 입 개명 이 개는 허사야 허사 요럴 때 개자는 그러니까 각각의 명칭을 만들었고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개를 해석 안 해도 돼. 이럴 때는 허사기 때문에 개체를 의미하는 허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괴명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항에 이르러서 이제 그 문항에 이르러서 괴체의 상을 보아서 괴체의 상을 보아서 단사 이때 단사는 괴사를 말하겠죠. 단사를 삼으셨으니 즉 괴사를 쓰셨고 또 주공이 그 다음에 괴효의 변화를 살펴봐서 그걸 쳐다봐서 위지 효사를 만드셨으니 길함과 흉함의 상이 익적 더욱 드러나더라. 이게 더욱 익자입니다. 더욱더 잘 드러났다. 대체적으로 천하의 모든 도는 다만 선과 악일 뿐이니 아까 선은 뭐라고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악은 뭐라고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일 뿐이니 다만 소거지위 그런데 거처하게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부동 같지를 않고 소처지시 그 사람이 처한 때가 이미 달라서 그 기미가 신미 매우 미묘하니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다만 천하의 모든 사람이 불능효회라 능히 효회는 깨달아 아는 겁니다. 효회하지를 못하더라. 아이 그 뻔한데 왜 사람들 무식해서 잘 모르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 점을 쳐서 이 점서지법 점을 쳐서 점을 치는 법으로 인하여서 점을 치는 법을 가르쳐줘서 사람들을 깨우쳐서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거하면은 어디에 있으면은 관상완사 상을 보고 관상은 상을 본다는 거고 완사는 괴사와 효사를 잘 음미를 했고 이것도 아마 거기에 나오는 거야. 개세들에 나오는 얘기야. 움직이면은 관변 완점 변화를 보고 점을 안다. 점을 음미한다. 점을 제대로 알아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관점 완점 해서
불미어 시비득실지도. 시비, 옳고 그른 거.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또 득실, 나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에 그 아, 도자재. 그러니까 시비와 득실의 길에서 그런 야, 내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야, 나쁜 길이야, 옳은 길이야, 나한테 도움이 돼, 손해보는 길이야 하는 그 길에서 불미, 헤매지를 않게 하셨으니. 뭘로 통해서? 주역, 점을 통해서. 그리고 괴사와 효사를 적어서 그걸 보게 하셔서 그 헤매지 않게 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주역이라는 책을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은주를 말해야 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를 옛날에 상나라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이 상나라 사람들이 장사를 이렇게 잘했기야. 그래서 상나라 사람에 대해서 붙여서 상인이라고 하잖아. 예, 시장 상인. 어, 그래서 그걸 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사람 모두 다 이거를 이용을 했다. 뭘 이용해? 역을 이용을 하셨다. 그런데 그 말한 바가 비록 부동 서로 같지를 않고 그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괴사와 효사가 비록 불가진경 모든 거를 다 보여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대개 태복지관, 옛날에 태복지관이라서 옛날에 점을 쳐서 길흉을 판단하고 천문관측을 해서 판단하는 관료를 태복지관이라 했습니다. 태복하는 관료가 장지 이거를 관장을 해서, 즉 역을 이용을 해서 관장을 해서 다뤄서 이위 점서지용, 점을 쳐는 용도로 삼았고, 또 소위 이른바 계사, 이때의 계사는요, 그 글을 갖다 붙였다는 뜻이니까 주사에게도 괴사나 효사를 말합니다. 또 이 계사, 이른바 계사가 있으니 이거 뭐냐면은 좌시 소재, 춘추 그에 좌씨가 그러니까 쓴 실은 거 있어서, 좌시 춘추전에 실은 거 있어서, 또한 더욱더 가히 고인, 옛날 사람들이 용역처, 주역을 사용하는, 역을 사용하는 곳을 더욱더 볼 수가 있더라. 우가견 고인 용역처, 고인이 역을 사용하는 곳, 역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 대개 그 소위 이른바 상이라는 건 뭐냐? 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 중인의 공요짐을 많은 백성, 이 차 중인, 이 현재 살고 있는 중인, 보통 백성들의 공유는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야. 특정 계층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물건으로 빌려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형용 차사질이, 이러한 일의 이치를 형체로서 알려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 지금으로 따지면 컴퓨터, 자동차, 지하철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한다는 얘기지. 다 아는 얘기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취할 것과 버릴 것, 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취할 것과 버릴 바를 알게 하셨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희 씨로부터 주공과 문왕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그 자략, 그 되게 생략한, 간략한 거로부터 상세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간략하였으나, 토를 잘못 따랐네. 수자략이나 비록, 원래는 간략한 했지만 점점 더 상세해졌다는 얘기인데, 수자략이 맞다. 그 간략한 했지만 더욱더 상세하게 되었으나 이른바 점서지용 이렇게 됐으나 점을 치는 용도로서는 즉 똑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하나다. 대개 나는 허사입니다. 전하자니까. 점서의 속에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처한 바가 이 처치 시사지리 이러한 일의 이치에 처한 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라고 보내 그랬나 내가 처치 이러한 이치를 처치하는 이치가 곧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점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조악하 거칠고 얕은 것 같으나 예를 들어서 어떤 보면 괴산의 효사가 너무 간략하니까 너무 거칠고 너무 생략된 것 같으나 수인 현우 사람의 현명하고 어리석은 거에 따라서 모두 그 쓰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참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현명한 현명한 대로 다 제대로 이해할 수 있더라. 이런 것이라. 대개 문항은 비록 시유정사 이것에 정해진 상이 있고 또 정해진 글이 있으나 즉 문항은 이제 요게 그 상에 따라서 그 살을 걸었으나 이거는 다만 허설 차도 지도요. 이러한 허설은 그 가설로 말하는 거야. 아, 사계 지도는 이러한 경우야. 지도 수거야. 이러한 경우에 허설로서 말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가설로 설명한 것이고 합시여차 처치네. 이것과 같이 처리하였을 뿐이니 처음에는 그 처음부터 불점착 물상이라 모든 만물에 점착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닌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개 하나의 괴와 하나의 효가 좋기 무궁지사 무궁한 끝이 없는 일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꼭 괴사나 효사 하나의 예만 들은 거 이제 모든 반드시 이거다 저거다 한 구성만 생각한다 모든 그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무궁지사를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 불가지 일사로
다만 하나의 일로서 지정, 설타, 이면이하다. 그 하나의 이면만을 설명한 거를 지치한 거란 것이다. 하나의 일만 얘기하다 여러 가지 갖다 붙일 수가 있단 말이지. 응용이 가능하더라. 유지일사처. 그런데 하나의 일을 지칭해서 설명한 곳이 있으니, 하나의 일을 지적해서 지칭해서 설명한 곳이 있으니,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건우는, 건우는 제후를 세운다는 뜻이야. 즉, 비서실장이나 뭐 지방장관을 임명하는 거야. 건우. 그러니까 제후를 임명하는 것이 이로운 거. 이거는 구체적인 일이란 말이야. 또 이용제사, 이용제사라는 게 있거든. 제사를 쓰는 것이다. 즉 제사를 올리는 게 이롭다라고 하는 이용제사라고 하는 이런 류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거에 있어서는 불시지 일사설 하나의 일만을 지칭해서 설명한 것은 아닌 것이니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역지 위용, 역지 위용, 주역에 쓰이는 바가 무소불에 해당되지 않는 바가 없고 무소불편, 편벽되지 않은 바가 두루하, 아, 두루하지, 두루하지 않은 바가 없던 거를 되지만 다만 다만 간인이 여한이라. 다만 사람이 여하용지 어떻게 이거를 쓰는지 거를 볼 뿐인 것이니라. 소득 부자는 공자입니다. 공자를 얻음에 이르러서 공자 때 이르러서 바야흐로 비로소 순수하게 이치로서 설명을 하죠. 즉 공자는 순수하게 이치로서 설명을 하였으니 비록 반드시 회의문은 복희씨와 문왕의 본래의 뜻은 아니나 사상설례, 일에 있어서 설례, 이치를 설명하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즉 복희씨와 문왕은 사물이나 관상, 상을 보아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 공자님이 와서는 그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치로서 순서 이치로 설명한 것이라. 다만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곧 부자의 설명죠. 공자의 설명으로 문왕의 설명을 삼어서는 절대로 안 되다. 왜냐면 각각의 시스템이니까. 문왕은 문왕대로 공자는 공자대로 설명한 건데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삼천포로 빠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얘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주자의 설명입니다. 자, 좀 이번 문장 엄청나게 길어서 좀 약간 좀 힘들었을 텐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지를 못했네요, 제가. 자, 일단 요기에 대해서 먼저 하실 말씀이나 뭐 혹시 질문이나 첨가하실 거나 기타 등등. 좀 길었죠? 안 졸렸어? 여기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간 넘네. 그러면은 여기 문장이 길어서 좀 생각 좀 하시고 보고 또 그 평면도 좀 보시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 대해서 요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합시다. 어, 자, 지금 10분이니까 10시 10분에 다시 보도록 하시죠.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잠깐
녹화를